삼성전자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주식 투자하면 삼성전자부터 떠올릴 정도로 국민회사 삼성전자지만 지난번에 살펴드렸듯 삼성도 위기와 기회를 모두 가진 회사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위기를 기회로 잘 바꾸고 있는지 기회에서 초격차를 낼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면 투자에 큰 도움이 될 텐데요. 우선 삼성전자의 2분기 매출은 전분기 대비 4%가량 줄어든 52조 9,700억 원을 기록했어요. 스마트폰이나 가전 같은 게 매장 가서 사야 되는 거다 보니까 코로나19의 영향을 피하기가 힘들었죠. 매출은 줄었지만 허리띠를 졸라맨 데다 다행스럽게 언택트 수혜를 받은 반도체 실적이 좋았던 것에 영향을 받아서 영업이익은 8조 1,500억으로 전분기 대비 26.35% 늘었습니다. 영업이익 중 반도체가 5조 4,300억을 차지하면서 영업이익의 67%를 벌어다줬고요. 모바일이 1조 9,500억 원, 가전이 7,300억 원, 디스플레이가 3,000억의 이익을 가져다줬습니다. 제1선방한 반도체는 꽤 괜찮은 성장세를 보여줬는데요. 반도체 분야 중에서도 삼성이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매출이 전체 18조 2,300억의 매출 중 14조 6,100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전분기 대비 11% 증가라는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분야 영업이익은 5조 2,160억을 기록했는데요. 재택근무에 온라인화가 가속화되면서 아마존, 구글 같은 글로벌 회사들이 전 세계의 데이터 센터를 엄청 지은 것에 수혜를 받죠. 서버나 PC에 들어가는 메모리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환경이었죠. 고객사들이 미래의 불확실성에 미리 메모리 반도체를 사두면서 디램이나 낸드 플래시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메모리 분야의 매출은요, 3조 3,990억 원, 영업이익은 2,140억 원이었는데요. 비메모리 분야는 아직 많이 투자하고 있는 단계라 상대적으로 조금 작아 보이긴 하지만요. 코로나 때문에 공급망 붕괴를 우려한 고객사들이 안전재고를 확보하면서 파운드리 쪽에서는 분기, 반기 기준 최대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모바일 사업부는 매출 20조 7,500억 원에 영업이익은 1조 9,500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영업이익은 1분기보다 26.3%나 줄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꼭 필요한 것도 온라인 수요가 크게 늘었잖아요. 스마트폰은 아직까진 매장 가서 사는 게 일반적이다 보니까 북미와 유럽 주요 지역 락다운에 수요가 크게 줄었죠. 어쨌든 오프라인판 쪽 같은 마케팅비가 줄어들면서 그래도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25.6%나 증가했으니 나름 잘 버텼다고 할 수 있겠죠. 가전은 그나마 오프라인 부진이 온라인에서의 구매로 상쇄되면서 7천억의 영업이익을 남겼습니다. 직전 분기 대비 61.6% 성장한 수치죠. 디스플레이 쪽도 좋습니다. 3천억의 영업이익을 남겼는데요. 삼성전자가 지분 84.8%를 갖고 있는 자회사 삼성 디스플레이가 애플과 아이폰에 쓰이는 OLED 패널 공급 계약을 맺고 있거든요. 애플이 아이폰 제조용으로 일정 물량 선구매를 약속하고 실제 주문량이 줄어들 경우 삼성 디스플레이가 입는 손실을 일종의 보상금 형태로 보전해주고 있는데 코로나에 아이폰이 덜 팔리면서 삼성 디스플레이에 1조 원이 넘는 보상금을 지급한 덕에 일회성 이익을 받습니다. 만일 이걸 받지 못했으면 1분기에 이어 적자일 뻔했는데 가까스로 3천억의 이익을 남긴 거죠. 삼성이 워낙 거대한 기업이고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 보니 실적이 분야별로 엇갈렸죠. 좋았던 것도 덜 좋았던 것도 일회성이었던 것도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에 어떤 위기와 기회의 요인이 있는지 살펴봐야 할 텐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우선 삼성이 업계 1위를 고수하고 있고 매출의 대부분을 가져오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상반기 실적이 좋았지만요. 고객사들이 물량을 이미 잔뜩 사갔기 때문에 매출이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예측도 나오는데요. 메모리 반도체는 데이터 센터에만 쓰이는 게 아니죠. 스마트폰에도 쓰이고 게임 콘솔에도 쓰이기 때문에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진 않다는 예측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참 헷갈리는 부분이네요. 다음으로 삼성이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고 있는 파운드리에서는 인텔 이슈가 양날의 검이 될 걸로 보입니다. 자, 반도체 시장에서 설계와 파운드리 메모리를 다 하는 드문 회사가 바로 인텔과 삼성이죠. 어찌 보면 경쟁사인데요. 인텔이 파운드리 쪽에서 생산 차질을 빚으면서 주가가 최근 폭락하기도 했고 우여곡절 끝에 파운드리 외주화를 선언했습니다. 이게 TSMC로 갈지 삼성으로 갈지에 따라서 파운드리 분야 매출의 희비가 크게 엇갈릴 것 같아요. 이 금액이 최소 43억 달러, 약 5조가량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걸 그대로 가져온다면 삼성전자에겐 큰 기회가 되는 셈이겠죠. 여기에 세계 1, 2위를 달리는 퀄컴과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로부터 수주를 한다면 2021년부터 파운드리 부문이 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인텔이 CPU 또는 기타 제품의 파운드리 위탁 생산을
어느 기업에 맡기든지 간에 승자와 패자가 갈리지 않고 파운드리 업계 전체적으로 낙수 효과가 발생해서 TSMC와 삼성전자가 둘 다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고요. 삼성전자는 선단 공장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서 평택에 생산 라인을 투자하는 등 2분기에 반도체에만 8조 6천억을 쏟아부었는데요. 분기 영업이익을 뛰어넘는 돈을 파운드리와 메모리 업그레이드에 쏟아부었다고 해요. 그만큼 미래 사업 확장이 절실한 것 같은데요. 반도체 설계를 하는 팹리스 업체가 중요 기술 유출 우려 등의 문제로 삼성 같은 종합 반도체 기업보다는 TSMC 같이 순수 파운드리를 선호한다는 면은 사실 모든 걸 다 하는 삼성에게 불리한 측면일 수 있겠지만요. 삼성의 남다른 서비스 정신으로 고객사들을 유치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삼성 실적에 타격을 준 건 사실이죠. 북미나 유럽의 상황이 진정되지 않는다면 3분기 수요가 늘어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요. 스마트폰의 경우 8월 5일 언팩 행사를 열고 갤럭시 노트, 폴더블 폰 같은 신모델 출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중저가 모델의 판매가 늘어난다면 스마트폰이나 디스플레이 부문의 OLED 패널 매출도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동시에 있습니다. 한편으론 전염병이 삼성에게 업계 리더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전염병이 돌다 보니 생산도 수요도 불안정한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서플라이 체인이 돋보였다는 평가입니다. 필요하면 과감하고 탄력적인 투자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제품 포트폴리오도 유연하게 관리하는 것 모두가 결국 공급망 관리에 있는데 안정적으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걸 글로벌로 알릴 수 있었다는 거죠. 아, 역시 삼성이구나 이미지를 준다면 삼성전자의 브랜드 가치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겠죠. 이미 클 대로 컸다고 느껴지는 IT 공룡 삼성전자지만 매년 연구개발비 신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 180조를 들여서 4차 산업혁명의 모든 부분에 투자를 아끼지 않기로 했고요. 반도체에도 2030년까지 무려 133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이 지금까지 클 수 있었던 비결이 흔들리지 않았던 투자잖아요. 코로나도 버텨낼 수 있었던 힘이 아닐까 싶은데요.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환경 변화에도 미래를 선도하기 위해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를 지속하겠다고요. 아직은 당장 다음 분기도 장담할 수 없는 전 세계적 패닉 상태에서 삼성의 3분기는 어떨지 기대가 되네요. 삼성전자의 실적을 중간 점검해봤는데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가요? 댓글로 의견 많이 주시고요.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더 신재은의 경제백과는 다음에 더 인사이트 있는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